응급실로 오는 젊은 환자들 솔직히 딱 두 부류입니다. 이 두 가지만 인생에서 지켜놔도 인생 망가져서 응급실 실려올 일 80%는 사라집니다. 실려와서 평생 후회하지 말고 오늘 제 말 딱 들으세요.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존 확률을 높여드리는 유튜브 채널 최석재의 골든타임. 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반가워요. 자, 여러분, 의사가 가장 좋아하는 환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정답! 응급실 안 오는 환자입니다. 사실 응급실에서 저랑 눈 마주치고 인사 나누는 건요, 여러분 인생에서 절대 좋은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제가 안녕하세요, 어디 아파 오셨어요? 할 때 여러분이 하시는 대답은 저 그냥 선생님 얼굴 보러 놀러 왔어요. 이게 아닐 거란 말이죠. 자, 제가 응급실에서 지난 20년 동안 적게 잡아도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 뵀는데요. 그중에서 젊어서는 정말 이것만은 하지 말 걸 하면서 후회하는 환자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딱 두 가지 문제로 수렴합니다. 젊은 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두 가지만 딱 치워버리시면요, 여러분이 응급실 실려와서 저랑 정이 들 확률은 80%는 아마 사라질 겁니다. 에이 선생님, 또 지루하게 술 마시지 마라, 오토바이 위험하다, 꼰대 소리 하려고 그러시나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천만의 말씀, 오늘 이 시간 동안 WHO 최신 팩트 폭격부터 사고 시 절대 이것만을 하지 마라, 금기사항들 있을 거죠? 그리고 제가 응급실에서 겪은 어처구니 없고 소름 돋는 실화까지 여러분들 뇌리에 팍 박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준비되셨죠? 채널 고정! 렛츠고! 자, 첫 번째 타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찾는 벗, 바로 술입니다. 옛 어르신들이 그러셨잖아요. 하루 와인 한 잔, 반주 한 잔은 혈액순환의 보약이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이걸 의학계에서는 제2자형 곡선 가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안 마시는 사람보다는 적당히 마시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2023년 세계보건기구가 란셋에 성명을 내면서 판을 완전히 엎었습니다. 알코올의 안전한 음주량 따위는 없다. No level of alcohol consumption is safe 라는 말이었는데요. 아니, WHO 형님들이 왜 갑자기 딴소리를 했을까요? 알고 보니까 옛날 연구가 잘못된 거였어요. 뭐가 잘못된 거냐? 술을 적당히 마시는 사람들은 돈도 있고 몸에 좋은 거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던 그런 건강한 부자들이었던 겁니다. 술이 몸에 좋았던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건강했던 분들이 기분 내려고 한 잔씩 마셨던 그런 통계의 오류였죠. 전문 용어로 교란 변수에 낚였던 겁니다. 자,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게 바로 유전자 연구, 멘델리안 무작위화 연구인데요.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들의 한 40% 정도가 아시안 플러시라고 하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상당수의 술 한 잔만 들어가도 빨개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ALDH2라는 유전자 변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술이 한 잔만 들어가도 얼굴이 막 달아오르면서 홍당무가 되어버리고 심장도 쿵쾅쿵쾅 거리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여러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함께 마시던 전공의 때 동기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안 마셔버릇해서 그래. 꾸준히 마시다 보면 간이 자라면서 술이 늘어요. 아니, 얼마나 무식한 소리입니까? 아세트알데히드가 분해가 안 되고 몸에 쌓여서 독성을 내뿜는 건데 이걸 참고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 혈압이 올라가고 심근경색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면서 혈관에 쌓여있는 기름 찌꺼기 주머니, 이게 팡 하고 터지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럼 피떡이 확 굳어버리면서 관상동맥을 완전히 막아버려요.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어택이 올 가능성이 확 올라가겠죠. 두 번째, 중성지방 수치가 1000 이상으로 폭등을 합니다. 정상치가 150 이하인데 응급실 와가지고 이제 피를 이렇게 뽑아보면, 원심불기를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 맑은 혈장이 아니라 하얀색 삼겹살 기름 국물이 나옵니다. 이 지방이 간과 췌장에 차곡차곡 쌓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급성 췌장염이 딱 왔다. 야, 진짜 눈물 나게 아픕니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마약성 진통제로도 조절이 안 돼서 죽겠다고 그래요. 이런 상황이 온다고요. 세 번째, 들어는 보셨나요? 헐리데이 하트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주말에 신나게 부어라 마셔라 하고 다음날 이제 월요일 날 되면 아침에 막 심장이 두구두구두구두구 이렇게 뛰겠죠. 제멋대로 막 빠르게 뛰는 그런 심방세동 부정맥이 오는 겁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은 이 심장 안에서 피떡, 혈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훨씬 쉽게 잘 생겨요. 이 혈전이 심장을 먹이는 혈관으로 가면 심근경색이 오는 것이고 뇌혈관으로 올라가 버리면은 바로 뇌경색이 오는 겁니다. 제가 만성대사 그리고 면역질환 공부도 하고 관련해서 말씀도 많이 드리잖아요. 대사 면역학적으로 보면 술은 진짜 악마입니다. 술을 마시면 우리 몸의 세포 에너지를 만드는 NAD라는 중요한 조효소가 싹 다 고갈이 됩니다. 그리고 장 점막을 다 손상을 시켜서 뚫어버려요. 이걸 장루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장 속에 있던 세균 독소 LPS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염증 폭탄을 터뜨립니다. 술은 담배와 성명과 함께 인체의 발암성이 증명된 1군 발암물질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식도암,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뷔페 잔치상을 차려주는 게 바로 술입니다. 자, 두 번째 금기사항 바로 오토바이입니다. 자, 라이더분들 죄송하지만 응급의학과 의사 눈에는 이 오토바이가 어떻게 보이느냐? 시속 80km로 날아가는 철제 의자로 보입니다. 자동차는 사고가 나면 철골 박스 자체가 나를 감싸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안전벨트가 일단 잡아주고 또 에어백이 앞에서 터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토바이는요. 사고가 나는 순간 내 몸이 떠서 날아가가지고 부딪히죠. 내 몸이 에어백이 되고 내 머리가 범퍼가 되는 겁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를 보면 오토바이 사고로 360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2만 명 넘게 다칩니다. 응급실에 실려오는 오토바이 환자분들요. 도착하면요. 의사들이 제일 먼저 확인하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1번 머리 손상, 소위 뚝배기 브레이크. 머리가 아스팔트에 꽝 하고 부딪히면서 뇌출혈, 특히 경막 외출혈과 경막 하출혈, 그리고 헬멧을 쓰고 있었어도 안에서 심하게 흔들리면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예상하시겠지만 경추골절입니다. 이 목뼈가 확 하고 꺾이면서 머리만 손상이 되는 게 아니라 척수신경이 손상이 옵니다. 이거는 헬멧을 제대로 쓰고 있었어도 헬멧이 이제 깊으면 목을 좀 보호를 해주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격량 자체가 워낙에 크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 전신마비 리스크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세 번째, 다발성 갈비뼈 골절과 외상성 기흉과 혈융. 이 가슴 부위를 세게 부딪히면요,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안에 폐를 찔러요. 그러면 이 순간에 엄청난 양의 피가 안에 차거든요. 그러면 한쪽에 흉관을 넣으면은 순식간에 2리터, 3리터의 피도 나옵니다. 우리 몸에 피가 5리터밖에 안 되는데 이 한쪽의 관에서만 2리터, 3리터가 나오면 어떻게 혈압이 버티겠어요? 그럼 바로 혈압 떨어지면서 심정지 나는 거거든요. 다음으로 배도 걱정이죠. 컨실드 헤모리지라고도 부르는 복강 내 내장 파열. 핸들이라든지 도로에 있는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배나 골반을 세게 부딪히면서 간이나 비장이나 콩팥이나 아니면은 이 골반골 주위에 혈관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오픈북 프랙처라 그래가지고 골반이 전봇대에 꽝 하고 부딪히거나 오토바이에 꽝 하고 부딪혔다. 그럼 골반이 쫙 하고 벌어지면서 그 안에서 엄청난 피가 나거든요. 겉으로는 뭐 큰 출혈 부위가 없네. 멀쩡해 보이네. 그런데 혈압이 왜 이렇게 낮지? 이랬을 때 초음파로 배안을 보면 복강 안에 피가 엄청나게 고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30분 안에 쇼크가 오면서 심정지가 오게 되는 거죠. 자,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응급실에 온 오토바이 환자 중에서 헬멧을 안 쓴 사람, 이런 경우에 사망률이 9.9%라고 되어 있고요. 또 헬멧을 쓴 사람 사망률은 4.0%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 위험이 무려 2.5배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 헬멧을 쓰기만 하고 턱끈을 안 조여요. 머리 위에 그냥 모자처럼 얹어만 둡니다. 또 간혹 가다가는 제대로 된 오토바이용 헬멧 쓰는 게 아니라 얇은 자전거용 헬멧 같은 걸 쓰고 계세요. 얼마 전에 온 20대 배달 기사분도 헬멧은 썼는데
턱끈을 안 매는 바람에 부딪히는 순간 헬멧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맨머리로 아스팔트 꽈다. 결국 심한 뇌출혈이 확인돼서 응급수술 받고 중환자실에 올라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턱근 안 조인 헬멧은요, 그냥 뚝배기 받침대일 뿐입니다. 이게 꽉꽉 딱 잡아줘야죠. 사고 났을 때는요, 턱근 맸냐 안 맸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제발 딱 소리 나게 조이세요. 그리고 오늘 방송 듣는 모든 분들, 만약에 지나가다가 오토바이가 꽝 하고 사고가 나는 그런 사고를 목격하게 되면 정말 이것만은, 제발 이것만은 하지 마십시오. 헬멧을 함부로 벗긴다? 이거 절대로 금물입니다. 이 목뼈, 경추가 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헬멧 벗긴다고 이게 또 잘 안 벗겨지잖아요. 이렇게 막 이리저리 잡아당기다 보면 부러진 뼈가 척수신경을 찌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진짜 사지마비를 만들어버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숨을 일단 잘 쉬고 있다면은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헬멧을 건드리지 말고 목을 그 상태 그대로 고정을 해주는 것이 환자를 위한 살리는 길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술 그리고 오토바이,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10 더하기 10 해서 22게 아닙니다. 사고율과 사망 위험도가 10 곱하기 10, 100배 폭발되는 겁니다. 술이 들어가면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일단 첫 번째, 반응 속도 둔화. 정상일 때는 0.3초 만에 브레이크를 잡을 걸 취하게 되면 0.6초 이상 걸리게 됩니다. 시속 60km로 달리고 있다고 치면 0.3초 차이면 거의 5m 가까이가 미끄러지는 거거든요. 당연히 반응이 늦으니 사고율이 폭등을 하겠죠. 두 번째, 손해마비. 오토바이는 두 바퀴라서 균형이 생명인데 이 균형 감각을 담당할 손해가 알코올에 완전히 취해버리니까 이 코너를 돌다가 혼자 가드레일 들이받고 날아갑니다. 다른 차랑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일이 정말 많죠. 셋째, 전두엽 브레이크 해제. 나 오늘 슈마허야. 도로가 다 내 거야.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 미친 용기가 생깁니다. 이 새벽 3시에 응급실에 실려오는 음주 오토바이 환자분들 보면요. 의식은 없고 얼굴은 다 망가져 있고 수술실 들어가서 뇌 열고 뇌에 있는 혈종 제거하고 또 목뼈 고정하고 이렇게 해도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중환자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심한 경우는 이 왼쪽 가슴 부위가 아스팔트에 다 갈려가지고 폐가 다 드러나 있어서 아예 수술을 못 들어갔어요. 엄청 적극적으로 외상 환자를 살리시는 외상 전문 흉부외과 교수님이 보시고 나서 이 환자는 덮어줄 피부가 없어서 수술을 해도 못 살린다. 그냥 마약진 통제 주고 중환자실 올려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소식 듣고 응급실 밖에서 울부짖는 부모님, 아내, 자식들 그 울음소리 듣다 보면 의사로서 참 피눈물이 납니다. 자,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10초 컷으로 사이다 답변 들어갑니다. 선생님, 레드와인에 들어있는 레스베라스톨이라는 항산화 물질은 심장에 좋다면서요? 와인으로 항산화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와인을 수백 잔은 마셔야 됩니다. 와인 한 잔에 레스베라스톨 1mg 안 되게 들어있는데 항산화, 항노화 효과를 보려면 최소 100mg 넘게 들어있어야 하거든요. 이 레스베라스톨 효과 보기도 전에 알코올 독성으로 간이랑 혈관이 먼저 망가지겠죠? 100잔 이상을 마신다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속지 마십시오. 술 마시고 나서 몇 시간 지나야 오토바이나 차 운전해도 되나요? 이 질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자,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소주를 2병을 마시면은요, 알코올 분해에 최소한 8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한잠 자고 일어났으니까 8시간 지났으니까 깨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뇌의 인지 기능이 완전히 돌아오는 데는 이 포스트 알코올 뇌 장애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다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최소 24시간, 만 하루가 걸립니다. 어라? 8시간만 자고 일어나도 나 술 깨서 멀쩡하던데? 그게 본인만 멀쩡하다고 생각하지 본인의 뇌는요, 여전히 술에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음했으면 24시간은 가능하면 운전대를 잡지 마십시오. 자, 혼자 있을 때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면 기침 심폐소생술이라는 걸 하라던데요. 이거는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인터넷 찌라시 가짜 뉴스입니다.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가슴 아프면 억지로 기침하면서 시간 허비하시면 안 되겠죠. 기침을 하기 전에 내 의식이 먼저 없어집니다. 심장이 부르르 떨면서 제대로 뛸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리로 피가 안 가면서 의식을 잃어요. 약간 경련하면서 잃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내가 기침을 한다고 이겨낼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자, 이렇게 시간 허비하실 게 아니고요. 즉시 119 신고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현관문을 열어두셔야 돼요. 119 대원들이 현관문 딴다고 몇십 분을 허비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현관문 열어두시고 그 다음에는 안정을 취해야 되니까 바닥에 누워서 최대한 안정을 취하면서 구급대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가족이 그런 일이 벌어져서 내가 119를 신고했다. 당연히 똑같이 119 신고 마치고 현관문 열어놓고 그다음 환자를 안정을 시켜야 됩니다. 바닥이 됐든 소파가 됐든 안정을 취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3단계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들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전해드린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목숨과 관련된 저만의 진심입니다. 응급실 근무 20년 하면서 깨달은 거요. 응급실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비극은 사실 마음 먹고 준비했으면 피할 수 있었던 선택이라는 겁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수많은 생사의 갈림길을 지켜보고 또 황성수 힐링스쿨을 직접 경험하고 만성대사 그리고 면역의학을 공부를 하면서 깊이 깨달은 소중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순간의 큰 위기만 겨우 막아줄 수 있을 뿐 진짜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의 재발을 막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환자 본인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바로 온라인 습관학교 헤빗스쿨입니다. 병원과 의사에게만 내 건강을 맡기고 약에만 의존하면서 나는 내 멋대로 살래 할 게 아니라 환자 스스로 건강의 주도권을 되찾고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 그리고 생활습관을 교정을 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스스로 이뤄내고 응급실에 실려올 일 자체를 원천 차단하도록 돕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헤비스쿨에서는 혼자 바꾸기 어려운 현미 식물식이라든지 주중의 식단이라든지 이런 식단 교정 아니면은 간헐적 단식 습관 이런 거 교정 필요하죠? 이런 거에 도움이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매일매일 루틴화하는 운동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수면 습관과 또 명상, 감사일기 등을 함께 실천하고 서로 응원하는 그런 커뮤니티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하게 되지만 함께 하면 평생의 좋은 습관이 됩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습관학교 헤비스쿨 홈페이지와 단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참여를 해주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튼튼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의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술 좋아하는 또는 오토바이 타는 그런 친구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헤비스쿨에서 건강한 습관으로 다시 만납시다. 지금까지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